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창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의학의 연구 추세를 보여주는 논문 한 편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의학의 임상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일본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에 효과가 확인된 처방이 있습니다. 육군자탕의 임상시험과 유사하게 건비청화라는 명칭의 라는 이름의 한약 처방의 연구 결과가 파이토메디신이라는 잡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건비청화 처방은 당삼, 창출, 자소혈페란, 지각, 황금, 황련, 해표초, 신곡, 백두구 등으로 조성된 처방인데요. 건비제와 청열제들이 같이 포함된 처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존부터 다양한 소화기 질환에 사용되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육군자탕 임상시험과 유사하게 PPI와 한약의 병용 투여와 PPI의 단독 투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조군에서의 PPI 투여는 2배량을 투여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대조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대상 질환도 역시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아니라 미란성의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한약을 병용 투여한 경우 4주 증상 관이율이 40.8%로 이는 PPR 증량 투여인 26.8%의 개선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였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비열등성 시험이기 때문에 한약이 더 나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한약과 양약의 효과가 유사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한약의 임상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초 연구들에서 한약 투여 시에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대사적 변화를 통해서 한약이 작용한다는 결과를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라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연구들에서 한약의 효과는 직접적인 여러 양이 성분들의 면역, 염증 조절 효과만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군집의 조성 조절을 통해서 항염증성의 대사물들을 증가시켜서 전신적인 염증, 면역 조절 효과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그와 같은 보고들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한약 투여 시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였고 한약 투여군에서는 후박균, 퍼미큐티스군이 증가하였고 의강균, 박테리오데테스군이 감소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인데요. 최근 몇몇 연구에서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은 미란성 역류성 식도염과 다른 식도 미생물군의 군집이 존재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에서 미생물 총 특징의 하나는 후백균의 감소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본 연구 결과는 한약을 통한 NERD의 치료가 더 효과적인 배경에는 장내 미생물 혹은 식도 미생물에 대한 더 나은 조절이 관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연구의 다른 특징으로는 환자들에서 채취한 샘플을 통해서 대사적 변화를 측정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지질체약, 리피도믹스라고 하죠. 이를 중심으로 시스템 생물학적 기법을 한약 연구에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향의 연구들이 있지만 특히 대사체약, 메타볼로믹스라고 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약 복용 전후에 샘플 변화를 통해서 인체 모델에서 어떤 대사물질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를 추정하는 기법이 대사체약의 한약 임상 연구에 적용인데요. 이번 건비청화 처방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기법이 적용이 돼서 건비청화 처방을 복용한 환자들은 글리세로포스타딜 콜린 그리고 디글루탄산 대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글리세로 인지질의 변화는 염증 수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글루탐산 대사의 조절은 항불안, 내장에서의 통각 과민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육군자탕의 주요 효과로 위 배출능을 증가시키는 것이 위장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한약의 치료 효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건비청화 처방에서는 어떠한 기전들이 치료에 기여하는지 더 세밀한 규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물론 이 연구는 임상시험 규모가 작고 추적기간이 짧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약물 중단 후에
환자들의 재발 비율도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에 있어서도 검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약 연구가 계속해서 설계와 기법 측면 그리고 적용되는 기술 측면에서 계속해서 현대 의생명과학의 발전과 발맞추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저와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